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공계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무일 것 같아요. 연구개발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타파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에 지원하신 분들, 이공계 직무에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연구개발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F&B 연구개발팀 주태우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좀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개를 좀 해달라 했더니 연구개발팀은 제품을 개발한다, 대량 생산화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식품, 이쪽에서 음료를 좀 많이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음료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음료를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겠죠. 그다음 아니면 마케팅팀에서 요즘에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최신 먹거리 유행에 걸맞은 제품을 맛과 향, 원재료 등을 따져서 개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준비 과정을 바로 연구개발팀에서 한다고 하네요. 자, 서울 F&B는 단순 OEM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수 있는 음료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OEM을 벗어나서 더욱더 많은 자체 개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우유, 빙그레, 남양유업 등 굉장히 다수의 메이저 이런 유업 회사들, 음료 회사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맛있는 우유 GT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연구개발자의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품을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일단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바나나에 대한 어떤 니즈가 크니까 바나나 음료? 어떤 무엇인가 믹스한 바나나 어떤 음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세워진다면 실험실에서 당연히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되면 구체적인 출시 계획이 짜일 것이고요. 출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팀에서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플로우 과정을 거친다고 하네요. 제품들이 모두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일정한 맛과 향,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가지고 생산되려면 일종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규격을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똑같은 맛과 향과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규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개발 업무를 할 때 어떤 쪽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능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어떤 식품회사에서는 관능 테스트까지 하죠. SPC라든지 샘표라든지. 쉽게 말해 맛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맛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주관적인 건 없잖아요. 나는 맛있는데 이 사람은 맛이 없고, 모두가 먹었을 때, 모두가 이 음료를 들이켰을 때, 바나나 음료를 들이켰을 때 와,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관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을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직접 먹어보는 방법, 가장 무식하지만 정확하겠죠. 연구원들끼리 진행하기도 하고 또 사내 타팀 직원들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영업팀을 통해 또 외부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묻는다라고 해서 실제 맛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맛있다라고 하는 요소를 빨리 뽑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같은 원재료라도 원산지에 따라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관능 테스트 및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 즉,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자들이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자,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 그쵸. 그 제품 맛있더라 하고 입소문이 날 때죠.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뿌듯하겠습니까? 또 생산량, 판매량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진짜 실제적 경쟁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 맛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트렌드를 읽어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보람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그렇다면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힘든 점은 원하는 대로 개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한 상품이 짧게 생산되고 없어지는 경우다. 그렇죠. 내가 정말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 제품은 잘 될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때는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수 역량은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거의 사실 연구 개발 쪽은 학사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석사 쪽의 필드, 석사 쪽이 연구를 많이 하겠죠. 학사 쪽은 그렇게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석사 쪽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좀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할 것 같고요. 원재료의 특성,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미생물 쪽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끈기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놨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이 제품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바나나 맛이 좀 약간 떫게 느껴진다. 좀 연하게 느껴지는데 맛이 없는데 안 단데 너무 묵직한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딱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적인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수십 번만 하면 좋게요. 수백 번, 수천 번까지 하겠죠. 빠르면 한두 달, 길게는 반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끈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랫동안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이신 분들이 R&D 쪽에 지원을 하시면 거의 자소서는 통과를 할 거고요. 실질적인 어떤 면접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을 묻거나 가치관, 성장 과정을 물을 때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한번 물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역시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트렌드, 결국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빨라야 되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실험실에 앉아서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지? 사람들은 왜 이걸 좋아하지? 그럼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아할까?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유관학과 전공은 필수냐라고 하는 부분 당연하죠. 당연히 필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를 하네요. 식품공학이라든지 화학을 공부했다면 입사할 수 있지만 되도록 유관 전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전공도 괜찮아요. 근데 타 전공이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공인데 부동산 전공했다고 제가 식품회사에 R&D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연구개발 쪽은 관련된 전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게 그 친구의 직무 역량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석사 박사라면 다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세요. 석사 박사면 좋습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험 추천, 인턴 경험을 가장 추천합니다. 왜? 같은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 경력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중요하죠. 인턴 경험을 통해 식품회사가 돌아가는 생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음료회사에 들어갈 거야, 남양유업 들어갈 거야, 메일유업 들어갈 거야, R&D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유업회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거기에서 인턴을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식품회사를 들어가서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 식품회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내가 식품회사도 못 들어갔어요. 은행을 들어갔어. IBK 기업은행에 청년 인턴을 해버렸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회사가 돌아가는 생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내가 실질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회사 생활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회사 들어가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그렇게 나는 협업을 잘할 수 있다.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를 얘기를 했지만 열린 사고를 갖고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갈등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턴이라고 저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갈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R&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우에 따라서 수만 번 똑같은 실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끈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약품이죠. 제약회사. 그래서 한미약품의 공정연구 1팀의 김은혜 씨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맡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자, 한미약품 쪽에서의 바이오 의약품이죠. 바이오 의약품은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자, 이분이 맡은 업무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주기를 우리가 약을 받아도 이 약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약을 좀 먹긴 했었는데 유통기한을 잘 안 지켜요. 약은 그냥 뭐 이 약이 썩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유통기한을 이렇게 늘려주는 한 달까지 늘려주는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물어봤네요. 보통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험하겠죠. 실험을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실험을 더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루 종일 실험. 그것이 연구개발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 능력은 필수인가? 갑자기 영어 능력이 얘기가 나왔네요. 맞아요. 제약 바이오 분야의 논문이 보통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게 좋아요. 어학 능력을 길러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학 능력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허들만 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어학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학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올라간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또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실험할 때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를 물어봤네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2, 3주, 역시 짧네요. 이쪽은.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끈기가 필요하겠죠. 작은 공정의 변화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 어떤 품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약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약 품질에 있어서 약도 품질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잘못 복용하면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약도 굉장히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구개발 쪽에 있어서 어떠한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역량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실험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논리력이라고 하네요. 실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냥 단순한 실험이 아니잖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고 계속 어떤 추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논리력이 가장 중요하다. 실험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역시 고찰하기 위해서도 논리력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분석력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입사원은 어떤 업무를 받냐? 입사 후 한두 달 동안은 그냥 공부한다라는 부분이네요. 실험 설계 방법과 본인이 담당할 아이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게 중요하죠. 신나게 내가 이제 연구개발하러 실험하러 갔는데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기기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원리를 익히며 실전 업무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것이 신입사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업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것과 쌓은 경험이 지원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던 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면접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이걸 바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의약품 시연연구원에서 6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인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해외 협력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실험실에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와 연결을 시켰다.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 한미약품은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인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적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할 때 담당한 업무들과 취득한 또 자격증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취업을 된다는 것이죠. 자소서를 멋들어지게 썼다, 미사여구 엄청 잘 썼다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실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한다면 이 친구가 이 직무를 하기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느껴지면 자소서를 잘 쓴 거고요. 느껴지면 면접도 합격하는 겁니다.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약품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저의 간절한 모습들, 여러분들 간절한 모습을 많이 보이라고 하잖아요.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적성하라고 하고 면접 때 간절함을 보이라고 하는데 간절함이 뭔데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미약품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인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미약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도 만들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연계시켜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경험, 아무래도 실제 실험을 하니까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쌓는 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실험실에서 장비를 사용해보고 사용법을 알고 입사한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데이터의 일정성과 정확성도 중요하니까 실험을 많이 해야 또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험을 좀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준비를 보다 탄탄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직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예, 저는 준비가 많이 된 지원자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많이 됐습니까? 저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쓰는 장비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장비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라고 어필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머스트 해브 아이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고요. 실험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장비 사용했던 법도 한번 어필을 해봐라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이제 화장품 쪽이 되겠죠. 코스맥스라고 하는 곳의 효능 연구팀의 장유진 씨의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자, 담당 업무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R&I 공정 중에서 자신은 신제품의 안정성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일이다. 화장품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 화장품이 과연 안전한가? 흔히 우리가 화장품 안 맞으면 막 뭔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고가 없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피부가 붉게 올라오는지 얼굴이 붓지는 않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제품의 자극 정도를 확인하고 뭐 주름 개선, 보습, 미백 뭐 이런 효과가 갖고 있는지 또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요. 오전에는 역시 시험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집중 연구 시간이라고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실제 시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끝난 후에는 남은 업무도 마무리한다. 즉 역시 연구개발 쪽이니까 실험 혹은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연구와 다른 점, 우리가 앞서 봤던 식품 쪽, 그 다음에 어떤 제약 쪽,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제형팀은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에도 제형팀이 있겠죠. 원료라든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 테스트를 해서 다른 실험들보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한테 직접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이끌고 스토리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제품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선호할 수 있으니까 다 가리고 한다는 부분인 거죠. 뿌듯한 순간 언제냐? 연구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당연한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타투 아이브로우 제품에 대한 지속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사회 임상기관과도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지속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가장 보람된 순간, 가장 어려움을 극복한 순간, 가장 뭐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신 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R&D 쪽에 지원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어떤 실험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순간은 무엇이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한 회사여서 예정에 없던 추가 업무가 생기는데 추가 업무가 생기면 내가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험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사람을 또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섭외하려면 이 사람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일정까지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즉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 어떤 면접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능연구팀에 지원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고객사에서 아니면 어떤 결과가 이런 값이 나왔는데 더 값을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실험을 더 진행하라고 했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직무 지원 계획, 그렇다면 왜 이것에 지원했냐? 당연하죠. 뭐 화장품 업계에서 종사하신 어머니 덕분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했고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나는 왜 제품 개발보다도 제품의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전공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연구원을 목표로 해서 생화학을 전공으로 석사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전공학을 내가 스토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거를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관련 전공 필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직은 석사 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이 필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그 화장품이니까 화학이나 생물 관련 석사 학위를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전공이 아니지만 모두 지원할 수는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타 분야와의 융합,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통한 시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적, 생물적 지식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화학적인 지식과 생물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울 거고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추론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제품 사용 전후의 경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 부위를 매번 촬영하기 때문에 관찰력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건 이 직무에만 좀 한정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해야 되니까 관찰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밝고 친절한 태도, 그렇죠. 잘해줘야 되죠.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제품을 효능을 입증해줄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윤리의식도 중요하대. 왜?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시험 대상으로 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윤리의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이냐? 애초에 화장품 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피부과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니까 뽑히죠.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부의 기본적인 구조나 화장품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과학적 지식,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실제 석사분들이 R&D 쪽에 지원해서 면접 볼 때는요. 본인이 했던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실험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게 된 가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꼈던 점들, 아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R&D 쪽 면접은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 실험에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G화학으로 갈게요. LG화학 기초소재연구소 연구원 직무 인터뷰인데 제가 LG화학 그 블로그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비중입니다. 흔히들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신 직무는 머리를 쓰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직접 몸으로 하는 일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든 매일 레시피를 짜고 거기에 따라 실험을 한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역시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평균 수백 번의 실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아까는 우리가 뭐 2, 3주, 길면 몇 개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확실히 단위가 다르네요. 6개월에서 1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명이 또 3, 4가지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제품 개발팀은 디자인이 나온 후에 설계 제품을 손에 쥘 수 있기까지 전 과정에 전부 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어느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들고 있는데 이 제품도 분명히 어떤 분이 연구 개발을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소개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패여 있어요.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게.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면 보통 평균 손 바닥 사이즈를 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집었을 때에 검지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부드럽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힘으로 결합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계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들어서 다른 팀들이 움직일 수 있게까지 하는 중간자 역할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직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어떤 역할한 태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양산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려움 무엇이냐? 뭐 똑같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난감합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가설 세워서 다시 계속 입증해야 되니까. 그나마 근데 실험실에서 겪는다면 낫다. 왜? 어떤 제품이 양산 단계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이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그렇죠? 실험 결과 예상과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량이 그 연구원이 역량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 많은 단계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수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입사 전에 그렇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은 무엇이 있었냐 했더니 이분은 좀 다른 설명을 하시네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일종의 설득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좀 가르치신 적이 많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부서와 협업하려고 할 때 특히 연구개발 쪽은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전문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어찌됐건 내가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쉽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사와 석사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사고하려고도 한다. 예를 들면 소재 연구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 쪽의 개념이나 물질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즉 학사는 소재인데 석사 때 바이오 이쪽을 좀 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시야를 넓혀서 진료를 찾아보라고 추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거의 화학 쪽이니까 LG화학이니까 화학공학이라든지 고분자 쪽만 공부하고 오시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결합해보는 그런 방식을 좀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결국 연구 개발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자료에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접목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가져야 될 거고요.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저 역시 석유화학 소재의 범주에 있지만 그 벗어나서 바이오라든지 전자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정성적인 부분이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걸 직무 분석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하기도 전에 안 될 게 뻔하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도전적인 자세로 끈기 있게 연구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역시 또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도전적인 자세로 끈기 있게 연구를 해야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4가지 그 사례를 좀 봤어요. 원래 굉장히 좀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시간상 4가지 사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연구개발 직무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한다면 끈기라고 하는 부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소서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특히 석사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구했던 실적,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연구개발 직무는 아무나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역량, 특히 여러분들이 학부 때 아니면 석사 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어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끈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